가을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을 되면은요, 사람도 약간 털갈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미녹시딜 드셔도 발라도 효과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 효과를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빠져.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는 거죠. 놀랍게 약효가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약사 정재훈입니다. 앞으로 제가 약에 대해서, 제 약사잖아요. 그래서 약사의 관점으로, 또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약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뭐 뒷이야기, 숨겨져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을 재밌게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을 되면요, 사람도 약간 털갈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전에 약국 할 때 보면 가을이 되면 이제 탈모하고 관련된 그런 약을 찾으러 약국에 오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 탈모에 대한 걱정은,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첫 타자로 약의 이름보다 성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성분, 미녹시딜입니다. 이 미녹시딜이 탈모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요, 사실 2022년부터예요. 그전에도 뭐 다 알고 있었던 약이죠. 미녹시딜 알고 있었던 약인데, 그전까지는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 머리에도 바르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작년에 2022년에 이게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크게 납니다. 지나콜라타라고 하는 대기자님이에요. 이분이 하루에 그냥 1페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막 10원으로 머리 나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뭐냐, 그게 이제 미녹시딜이다. 이게 바르는 약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먹는 약일 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난 거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미녹시딜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약은 탈모 쪽으로 개발된 약이 아니고 혈압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이게 혈압약인데요, 모든 사람의 혈압 치료할 때 쓰는 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압약으로서 이 약이 상당히 효과가 강력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혈압약이라고 하면 혈압을 낮추는 그 주된 기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도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혈관을 상당히 강력하게 많이 확장시켜줘요. 특히 동백혈관 같은 걸 너무 강하게 확장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 몸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러면서 혈관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 이렇게 재보면, 혈압계로 재보면 맥박이 저도 막 120, 130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그런 혈압을 강력하게 낮춰주는 약이다 보니 처음에 한 2주 동안만 짧게 쓰기에 이렇게 승인이 된 약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어떤 약을 써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고 할 때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중년의 여성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려야 돼가지고 결국 이 약을 썼어요. 근데 이 약을 썼는데, 쓰고 나서 혈압이 조절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치료하던 의사 중에 한 분이 관찰해 보니까 털이 막 나는 거예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나지 말아야 될 때가, 얼굴에 털 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얼굴에도 털이 나고, 전신에 막 그 머리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막 다리에도 털이 더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걸 보고 혹시 이 약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걸 의심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역사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거를 처음에 관찰을 한 분이, 이 박사님이 폴 그랜트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원래부터 많이 난 분이 연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워낙에 그런 탈모에 관심이 많은 그런 박사님이 연구를 했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믿을 수 있죠. 이거를 쓰게 되면 머리카락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걸 연구를 했는데, 몰래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를 때는 이 미녹시딜을 조금 이렇게 진하게, 농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약국에 있는 것도 보면 뭐 3%, 5% 이러거든요. 농도가 좀 진해야지 이게 효과를 내는데, 이거를 용액을 한 1%짜리 만든 거예요. 1%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르니까 효과가 없었죠.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아까 이거를 처음에 발견한 폴 그랜트라는, 본인도 탈모 문제 때문에 고생 중이었던 이 의사가, 이제 당시에 뭐 베트남 전쟁 중이어가지고
그런 전쟁이 있으면 이제 그런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민방위 하는 분들도 중간에 차출돼서 가야 되잖아요. 이분도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2주 동안에 군의관 같은 걸로 갔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약 발라놓은 데다가 이렇게 뭘 밴드를 붙여놨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뛰어본 거죠. 뛰어봤더니 약 바르고 밴드 붙여놓은데 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효과 있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약간 풀이를 해드리면 바르는 약을 발랐을 때 그걸 효과를 만약에 높이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다가 덮어놓습니다. 덮어놓으면은 왜냐하면 덮어놓지 않으면은 옷이나 이런 데 묻어가지고 약이 더 빨리 흡수되지 않고 어디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덮어놓으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모든 약을 발랐을 때 덮어놓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는 덮으면 안 돼요. 너무 효과가 세지면 안 되니까. 뭐 이걸 덮고 말고 하는 거는 의사나 약사하고 상담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덮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분은 덮어놓으니까 효과가 더 강력해졌을 거고 그 덕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몇 %짜리 용액을 만들어가지고 바르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지 하는 걸 이제 연구를 제대로 한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2%, 3%, 5%이 정도의 농도로 했을 때 이제 한 6주 정도를 쓰게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먹는 약의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먹는 약은 단점은 먹었을 때 아무데나 다 가죠. 약이 길눈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약이 길눈이 없어서 먹으면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하니까 이게 부작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미녹시딜을 먹는 약으로 썼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아무리 머리에 발라도 머리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두피에만 작용하지. 근데 먹었을 때는 뇌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뇌 속에 들어가서 혈관이 살짝 확장이 되면 예민한 분들은 두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 편두통 같은 게.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먹으면 아무 데나 가니까 여성분의 경우에는 원하는 거는 머리카락이 더 굵어지고 더 많이 자라는 건데 막 얼굴에 털이 난다든지 면도를 해야 된다든지 겨드랑이 털 기껏 제거해놨는데 그게 다시 난다. 그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효과 면에서는 먹는 게 오히려 바르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먹는 거랑 바르는 거랑 제일 결정적으로 차이가 먹는 게 더 쉽죠. 바르는 게 더 힘듭니다. 정말 지극정성이 아니면 이게 진짜 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형에 따라서는 좀 끈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를 때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건데 그러려면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근데 먹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정해놓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삼키면 되니까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약이 훨씬 더 실제로 매일같이 복용하기가 쉽고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죠. 이게 그럼 어느 정도 효과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메타 분석을 한 연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남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연구거든요. 남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일 효과 있는 건 아직까지 승인된 약은 아니지만 전립선 쪽에 쓰는 약 중에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나스테리드라고 남성형 탈모 호르몬 관련된 그런 탈모 약이 실제로는 1mg 쓰는데 연구에서는 5mg짜리가 그 다음 두 번째 순위였었고 세 번째가 이제 먹는 미녹시딜. 먹는 미녹시딜이 사실 굉장히 효과가 괜찮은 편이고 약값도 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제일 큰 장점은 사실 이 약이 이거는 호르몬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1위, 2위라고 말씀드렸던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는 남성형 탈모에 쓰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만지지도 말라고 써 있어요. 두타스테리드는 연질 캡슐이니까 만지면 피부로 약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걸 만진다고 해서 여성한테 치명적인 게 아니고 혹시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제 뱃속에 태아가 있으면 태아가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발달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있는 약성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된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하고 관련된 약들인데 미녹시딜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호르몬하고 관계없이 머리가 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성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성이 3%인 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여성도 5%로 하면 혹시라도 이게 흡수가 돼서 다른데 털 날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흘러내리면서 얼굴에 털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5%는 남성, 3%는 여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또 제형마다 약간 다른 게 미녹시딜이 제형이 이제 보통 이렇게 바르는 형태로 된 액체형이 있고 원래 맨 처음에 미녹시딜을 혈압약으로 개발을 했었고 그다음 원래 이거를 그 발모 촉진하는 용도로 내놓은 회사 여기서는 자기들은 더 좋은 기술로 뭐 폼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내놓은 폼이 있어요. 그 5% 여성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5%를 하루에 2번 이렇게 바르게 돼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1번 이렇게 바르게 돼 있거든요. 액상으로 되어 있는 액체 타입보다 그런 그 거품 형태로 되어 있는 폼 형태가 흘러내리지 않고요. 흡수가 더 빨라요. 예를 들면은 뭐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15분. 근데 이제 그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액상으로 된 건 여성용이 3%. 근데 거품 타입은 여성도 그냥 5%짜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서상에는 남성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 써야지 된다고 돼 있는데 또 발라주면은 거기에 지속하면서 효과를 내는 게 뭐 거의 한 24시간 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바르는 형태로 된 걸 샀을 때 그게 뭐 액상으로 돼 있건 거품으로 돼 있건 간에 하루 한 번 바르는 것만 목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빠집니다.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약효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혈류량을 늘려준다. 혈액순환 높여준다. 그래서 그쪽 부위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모발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발이 이제 성장기, 그 다음에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세 개로 나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휴지기까지 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가 빠져요. 그런데 이 약이 휴지기를 좀 짧게 해주고 성장기를 좀 길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모발이 성장이 되는 걸 촉진을 시켜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휴지기에 있었는데 휴지기에서 좀 뭐 더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건데 다시 성장기로 가면서 휴지기를 짧게 해주니까 더 빨리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처음에는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머리가 빠지는 분들은 거기에 주춤거리거나 막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바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확실히 이야기 효과가 있는 거야. 정리하면 머리가 초반에 빠지는 분들은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감지하시고 더 열심히 바르거나 더 꾸준히 드시면 머리가 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효과를 봤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효과를 내는 탈모약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을 먹으면 그 1년 먹는 동안만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으로 효과를 본 분들은 그냥 평생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머리를 지키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이런 탈모하고 관련된 모든 약들은 일찍 복용을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탈모가 또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머리가 빠지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만 여성은 모발이 가늘어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발을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 여성분들도 이런 걸 드실 수 있는데 드시면 그냥 평생 드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그 효과는 이제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미녹시딜 드셔도 발라도 효과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바르거나 먹어서 효과를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빠져. 왜 그럴까요? 다른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약 상호작용. 그래서 어떤 약 때문에 그럴 수 있냐면 아스피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염진통제. 사실 연구 자료는 아스피린에 대한 게 더 많은데 소염진통제도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소염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이 황산을 전이를 해주는 그 효소가 두피에서 활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가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은 그냥 약 자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약이 활성형이 됐을 때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활성형으로 변하는데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가 방해를 하는 거죠. 놀랍게 약효가 떨어집니다. 사실 짧게 드시는 건 그냥 드세요.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라질 때까지만 드셨다가 그런 통증이나 염증이 완화가 되고 나면 다시 약을 끊으시면 약효를 다시 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만약에 무슨 뭐 관절염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약을 써야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마음을 다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약을 용량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근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게 하는 습관. 첫 번째, 아까 염증 말씀드렸잖아요. 염증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염증도 방치하면 탈모를 촉진합니다. 머리가 빠지는 걸 체감할 수 있는 때는 뭐냐면,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살이 많이 찌고,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방치하시면 머리가 우수수 빠집니다. 염증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소식하셔야 되고. 그래서 염증 줄여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거꾸로 이거는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또 머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탈모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생식이 됐건 단식이 됐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뭐 저탄고지를 심지어 하셔도 살이 갑자기 빠지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져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몸에서 갑자기 살이 빠지니까 이거 뭔가 지금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 일단 살리고 보자.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없애. 머리카락 안 중요하잖아. 없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셔서 너무 단기간에 체중 감량하시면, 이거는 뭐 위고비, 오젬픽 같은 약도 부작용으로 머리 빠지는 게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 피하시고 단백질 섭취 잘 해주셔야 돼요. 영양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뭐 그런 거 말고 무슨 검정콩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뭐 뭘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속설인 경우가 되게 많고, 미녹시딜 같은 약이 있는데 굳이 먹는 미녹시딜은 일단 처방약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하고 상담 뒤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은 이거는 약국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탈모 때문에 걱정인 분들은 커다란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약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거의 사실은 유일무이한 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방 없이 약국 가가지고 살 수 있는 약 없거든요. 이렇게 효과적인 약, 먹는 약으로도 있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탈모가 있는 분들은 뭐 전문가하고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나 대응책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녹시딜이라는 약의 뒤에 숨겨져 있는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 또 효과적인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약의 숨겨진 역사, 뒷이야기,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한 땀 한 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